네, 2022년 이민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년 운세는 어떻게 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람에 따라서 올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운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운세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경사가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내가 과연 올해 좋은 일이 생기는 해인지 길흉 중에 길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팔자에 토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올해 경사가 납니다.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서 자기 사주팔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토기운이요, 천간 지지 중에서도 천간에 있는 게 좋고요. 또 천간의 토 중에서도 기토보다는 무토가 있는 분들이 올해 경사가 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에 화 기운까지 있어서 화생토가 되어 있어야 토국수해서 올해 경사가 나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년 23년 운세도 볼 수 있고요. 24년 운세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명리학에서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를 상생이라고 하고요. 또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이런 거 이렇게 하나를 건너뛰면 상극을 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거는 그 안에 준비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뭐 자질 개발을 한다, 실력을 쌓는다, 경험을 쌓는다, 능력을 키운다,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다 라는 뜻이 숨어 있고요. 상극이라는 거는 취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에 참여해서 이긴다. 형제들 중에 내가 유산을 상속받는다거나 동료들 중에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당첨이 된다, 뭐 합격을 한다, 취직을 한다 이렇게 취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년월일시로 사주팔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각 10년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만세력 어플 다운받아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1년 운세, 올해는 이민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올해 이민년이 온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사주팔자는 상생상극을 다 보고요. 10년 대운으로는 상생을 주로 보는 거고요. 1년 운세는 상극으로 봐요.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의 임수는 수 기운입니다. 이 수를 상극하는 것은 토죠. 토국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 사주팔자에 토가 있다. 특히 기토보다는 무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토국수해서 이민년에 이 임수를 상극하니까 무언가 취해 올 수 있는 운세가 됩니다. 길흉 중에 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취해지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운이 좋다는 게 과연 그런 뜻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노력한 자에게 복이 오는 거고 무언가 준비를 해왔던 자에게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국스만 된다고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사주팔자에 먼저 상생이 되어 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내 사주팔자에 화생토가 있어서 그동안 내가 무언가 준비해 왔던 것이 있어야 올해 토극수 상극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임수를 잘 극할 수 있는 토는 기토보다는 무토가 잘 극하기 때문에 무토를 생하고 있는 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 화생토가 되는지를 보시고 화생토가 되어 있어야 올해 이민년의 임수를 토국수해서 상극으로 취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주팔자에 화나 토 중에 하나가 없어도요, 10년 대운에서 들어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0년 대운은 상생을 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대운에서 들어온 것도 내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팔자에 화기운은 있는데 무토가 없다. 그런데 10년 대운에서 무토가 들어와 있는 무토 대운이다. 그러면 화생토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간 준비해온 게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 올해 임수를 토국수하니까 경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토도 토국수를 전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원래 이제 기토는 개수를 잘 극하는 거고 임수는 무토가 극을 잘하는데 사주에 따라서 기토로 임수를 토국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화도 병화로 화생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화로 화생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지의 사화나 오화로 화생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약간 급수의 차이가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요. 토기운도 천간에 없고 지지에 이 진술충미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지의 토는 이민년에 이 임수를 토국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국수가 잘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임수를 토국수할 때는 기토보다는 무토가 유리하다라는 점. 제가 물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천간의 임수는 쉽게 말해서 큰 바다에 비유를 해요. 큰 물이 들어오니까 홍수가 난다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야 무토가 뚝이나 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로 임수를 막아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쓸 수 있도록 가둔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기토는 이제 흔히 논밭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논밭에는 임수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비가 내려서 기토 플러스 개수 그러면 옥토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23년도 개묘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라도 천간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왔죠. 그러면 23년은 기토가 사주팔자에 있는 분들이 화생토, 토국수 해서 좋은 일 있기가 쉬워요. 또 24년 갑진년이나 25년 을사년 같은 경우는 천간이 목기운이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일단 토생금으로 준비한 게 있으신 분들이 금극목으로 상극을 해서 뭔가 이루는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토생금도 뭐 화생토 토생금이 된 사람과 그냥 화가 없이 토생금만 된 그런 사주팔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2년에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